다리 쥐나는 것의 해결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꽃을 준비했는데요. 다리 쥐의 웬 꽃?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세현 한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자다가 종아리 막 쥐가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막 떼굴떼굴 굴렀던 경험 저도 있어요. 쥐가 난다는 것은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수축을 하면서 막 경련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다리 쥐가 안 나려면은 평소에 이 다리 근육의 상태가 좋아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유연하고 탄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다리 근육으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근육으로 오고 가는 혈류가 원활해야겠죠. 자, 평소에 종아리 근육의 퀄리티가 좋으면 우리가 기지개를 켜서 근육이 좀 늘어난다고 해도 쉽게 쥐가 나거나 또 밤에 자다가 이유 없이 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근육이 뻣뻣한 상태라면은 조금 리얼하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좀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촉촉한 육질이 아니라 뻣뻣해서 육포와 같이 근육의 탄성이 떨어진 상태라면은 언제라도 쥐가 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라면은 자면서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근육은 점점 더 뻣뻣해지면서 수축하기 때문에 순간 경련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상태에서는 혈관이 조금이라도 수축하는 경우에도 역시 쥐가 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찬바람을 쐬거나 수영을 하는 도중에 다리가 차가워지면은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리 쥐가 탁 날 때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간단한데요.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막 수축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반대로 늘려주면 됩니다. 자, 쥐가 나는 이렇게 누워있다고 치면 다리에 엄지발가락을 상체 쪽으로 쫙 당겨서 이 종아리를 쭉 늘린 상태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다리 쥐가 풀려요. 저는 허리가 굳어서 발까지 손이 안 닿아요 하실 때는 어떻게 이 종아리 근육을 늘리느냐? 그냥 일어서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자세에는 이 발끝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풋드롭이 되는데, 그러면 이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게 되고요. 일어서게 되면은 발을 땅에 디디면서 이 종아리 뒤쪽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다리 쥐가 풀릴 수 있지만, 그냥 서 있기보다는 몇 발짝씩 걸어주면은 근육이 수축, 이완 되면서 더 빠르게 쥐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쥐가 풀리고 나서도 다리가 여전히 차갑다면 쥐가 다시 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따뜻해진다는 것은 다리 근육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이 차갑고 다리의 냉기를 느낀다면 마사지를 해서 기혈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발 뒤꿈치와 무릎 가운데 온폭한 그 오금 중간 부위에 장단지 근육이 갈라지는 지점에 있는 승산혈이라는 혈자리예요. 양손으로 승산혈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10초씩 지그시 눌렀다가 떼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은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막혔던 것을 뚫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쥐가 금방 풀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다리 쥐가 났을 때는 쥐가 난 다리의 발을 상체 쪽으로 잡아당기거나, 쥐가 난 즉시 일어서서 몇 발짝 걸으면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되고요. 쥐가 풀린 후에도 다리가 차갑거나 뻐근하다면은 종아리 뒤쪽에 승산혈을 눌러서 기혈순환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쥐가 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다리 쥐가 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종아리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알리는 내 몸 신호예요. 때문에 응급처치를 넘어서 애초에 다리 쥐가 안 나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약이라는 약초예요. 요건데요. 지금이 이렇게 작약꽃이 예쁘게 피는 시기예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어렸을 때 이제 집마당이나 동네에 작약꽃 피는 거 본 분들 있으시죠? 작약은 꽃도 너무나 예쁘고 탐스럽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작약의 뿌리 껍질을 약재로 쓰는데 근육 경련을 다스리는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쌍화탕의 메인 재료가 뭘까요? 바로 이 작약입니다.
그래서 쌍화탕의 효능 중에 하나가 몸살 날 때 왜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작용이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작약 속에 페오닌 플로린이라는 성분이 진통, 진정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 성분이 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기전인데요. 그러니까 천연 근육 이완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또 혈행을 개선해서 근육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그냥 이완시켜서 축 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윤택하게 만들어서 유연성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지가 날 때 보통 이렇게 근육 이완을 위해서 마그네슘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그네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작약의 이런 효능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서 쥐가 잘 난다면 작약을 드셔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꾸준히 복용하면 쥐가 안 나는 체질로 개선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육 경련이라는 것이 다리 근육에만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이나 어깨 근육이 항시 딱딱하게 굳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위장 근육의 경련으로 위경련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 또 자궁 근육의 경련으로 생리통이 심한 분들, 그리고 이건 성장기 어린 아이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증상인데요. 변비도 아닌데 이유 없이 이렇게 배꼽 주변으로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장의 미세한 경련이 원인일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경우에 작약이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먹는 방법은 작약차로 끓여 드시면 되는데요. 일단 인터넷에서 말린 장약 이렇게 치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20g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서 물 1리터에 넣고 끓이는데, 끓기 시작하면은 약불로 줄인 후에 물 양이 처음에 한 반 정도로 줄 때까지 더 끓여주세요. 건더기는 건져내고 차만 하루에 한 2, 3회 정도 종이컵 한 3분의 2 분량 정도씩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작약은 성질이 약간 냉하기 때문에 체질이 많이 냉한 분이라면 생강과 대추를 각각 8g 정도씩 같이 넣고 끓여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 외에 작약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고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다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궁근종이 있는 분들은 장기 복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쥐가 자주 난다면 그때만 모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이불을 덮지 않고 차게 자는 습관이 있는지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요. 또 평소 하지 정맥류가 있거나 혹은 혈당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말초 혈관 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쥐가 날 수가 있으니, 쥐를 잡으려면 우리가 쥐가 나는 원인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밤에도 혹시 쥐가 나서 깨는 일 없이 모두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